2019년도에 여론이 반영돼서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음주 삼진아웃 제도로 불렸던 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음주 이진아웃으로 변경되면서 처벌 수위는 그 이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음주 이진아웃이 적용되면 징역 2년 이상의 5년 이하, 벌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그리고 주행 거리, 그리고 기존 동종 전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땠는지 등등이 기본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음주 이진아웃 제도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는 뭐 벌금형 약식 기소된다기보다는 딱 2회째부터 구공판 기소돼서 징역 2년 기본 구형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당연히 반성문은 기본인데요. 깊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직접 몸으로 뛰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사실 이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했던 분이 계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례처럼 단순히 2회 정도에 그치면은 사실상 인생의 아주 큰 위기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직접 했던 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6회 뺑소니, 심지어 단순 음주로만 보면 음주운전 9회를 하신 분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반적인 사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 재범 방지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반드시 준비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음주운전 기존 전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인명사고가 나면 날수록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그 양과 질 면에서 입체적으로 정말 신경 써서 많이 선처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특성상 재범 방지를, 저는 이렇게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정신과 진료라든가 또는 금주 클리닉 센터의 지속적인 상담과 진료 내역, 그리고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은 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술을 아예 이번 기회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다시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약서라든가 또는 음주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기를 사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촬영을 한다든가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또 근본 원인은 술이지만 또 다른 원인은 자동차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처분 관련된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그 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 제가 기소유예를 받아본 적이 한 2번 정도 있는데요. 다른 사건 유형에 비해서는 기소유예를 받기가 너무 힘든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던 실제 사례들은 하나의 사건은 초범이었고, 그리고 음주 측정을 해서 나왔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처벌 수치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그 당시 운전을 하게 됐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요. 여기서 참작할 만한 운전 경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듣더라도 그 정도면 나도 핸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정도가 되어야만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슷한 예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라는 것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선고유예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받기가 굉장히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기소유예든 선고유예를 든 둘 다 받고자 한다면 일단 기본 전제는 초범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참작할 만한,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사정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잘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집에 아내가,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출산 시기가 가까워져 왔는데 술자리에 있는데 복통을 호소해서 119나 누구 친척한테 부탁했는데 다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급하게 갔다. 이 정도 있어야 참. 그리고 지금 사회 유명인이나 네. 뭐 연예인들이 술 먹고 막 사고 내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실제 선고되는 형량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독립 원칙이고 이제 판사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사회적인 여론도 고려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창 그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이루어진 법 개정이 있었던 2018년 말에서 2019년 여름 정도 전후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그 한창 국회에 새로운 개정법이 올라가 있을 때 그때 만약에 똑같은 사건으로 했으면은 실형 선고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개정이 이뤄지고 나서 그 뒤로 만약에 같은 사건이 몇 달 뒤에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사건이 뒤에 선고받았으면 징역형이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람까지 다친 사고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국민청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마침 나와 똑같은 사건이 대표적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국민청원에까지 올랐다 라고 한다면 나의 사건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처벌은 통상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내려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겠습니다.